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대단원 5단원에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 중단원 3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 부분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84, 185, 186, 187을 한 시간에 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원의 제목이 민주주의의 확산이죠.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왜 민주주의가 확산되는지 우리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들에서는 이제 이 전쟁의 책임을 지고 이제 왕들이 이제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이 독일 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이제 공화국, 어, 왕이 없는 시스템이죠. 아직도 공화정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제 왕이 없는 시스템, 왕이 없으니까 이제 통치자를 국민들이 선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전부 1차 세계대전에서 같이 참여했다가 패배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제 무스타파 케말이 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수립했었다라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죠. 그다음에 러시아, 우리 다 배웠듯이 러시아형 이제 왕정이 무너지고 어, 레닌이 이끌던 어떤 공화정이 이제 수립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공화정이 수립되고 나면 이제 통치자를 이제 국민들이 선출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선거권을 줄 것이냐.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표씩 가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보통 선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최초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이런 거 배울 때 최초의 왕정이 무너질 때는 이제 그 왕정을 무너뜨린 어떤 혜택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을 이제 계속해서 철폐하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여왔고,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보통 선거라는 모두가 한 표씩 받게 되는 보통 선거를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도 역시 강화되어 가는데, 우리 산업혁명 시기에 얼마나 노동자들이 힘들게 이제 노동을 해왔는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노동자의 세상을 꿈꾸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의 권리가 계속 강화되어 가는 어떤, 우리가 사회주의로 완전 변신한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이런 어떤 비판을 수용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를 계속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결성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노조라고 부르죠, 노조. 그 다음에 뭐 차티스트 운동 같은 거, 노동자들이 영국에서 이제 선거권을 확대해 달라는 운동, 이런 것들이 차티스트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공황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국가가 경제에 적극 간섭하게 되는 뉴딜 정책에 뉴딜 정책으로 이제 경제 이론이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와그너 법이라는 것이 제정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정되는 이유는 우리가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제 임금 협상을 하게 놔뒀더니 노동자들의 이 임금이 너무 낮게 유지되었다는 거죠. 너무 낮게 유지되니까 쌤이 저번에도 말한 적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게 유지되면 이 사람들이 퇴근하고 나서는 소비자가 되는데 소비할 이제 여유가 없는 거죠. 소비를 못하니까 경제가 계속 안 굴러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 나가야겠다라고 해서 노동자들의 힘을 조금 강화시켜 나가야겠다. 그래서 노동자의 단결권. 이게 아까 말했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다음에 단체 교섭권. 이제 노조를 결성해서 이제 사장님과 자본가들과 이제 임금 협상을 매년 이제 물가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우리도 월급을 이만큼 올려달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주 40시간 근로제 이런 것들을 국가가 간섭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소비할 여유가 생기면서 소비를 통해서 국가 경제가 굴러가더라라는 이런 어떤 이론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점점 강화되어 갑니다. 세 번째는 여성 참정권인데, 우리 예전에 이거 배웠던 겁니다. 총력전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이제 여성들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들도 전쟁에 이제 참여해서 공헌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공헌에 대한 대가로 이제 여성들도 참정권을 달라라고 해서 서서히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여성의 참정권이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정치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세계대전 이후에 생겨난 새로운 변화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2입니다. 인권 회복과 평화 확산을 위한 노력. 우리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다시는 이런 어떤 전쟁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어, 라는 어떤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대량 학살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떤 전쟁에 있었던 비극을 배우고 그다음에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186, 187에서 배우게 됩니다. 일단 굉장히 집단 학살 같은 것들이 2차 세계대전 도중에 존재했습니다. 우리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홀로코스트라 부릅니다. 홀로코스트. 이 유대인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한번 수업을 할 예정인데, 우리 이스라엘인들이 다 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약 600만 명 정도. 우리 예전에 히틀러가 그렇게 독일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 독일은 게르만족은 원래 우수한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다 유대인 때문이다라는 이런 이론을 내세우면서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게 되는 거죠. 자, 그중에 제일 유명한 이 학살했던 유명한 곳이 이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입니다. 선생님이 이 아우슈비츠라는 곳을 직접 다녀왔었는데 그때 사진을 조금 보여주겠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중간에 가면 이렇게 기차가 있습니다. 기찻길이 있는데 이 유럽 각 곳곳에서 이 기차에 실려서 유대인들이 가득 실려서 여기에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리면 이제 독일 병사들이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을 두 분류로 나눕니다. 노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건강 상태를 가진 자와 노동을 할 수 없는 어떤 약한 애들, 뭐 노인이나 어린이라든지 이런 두 분류로. 근데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곳인데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겠죠. 그냥 눈으로 보고 대충 너는 왼쪽, 넌 오른쪽 이런 식으로 어, 서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끌려가서 노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노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곧바로 이제 가스실로 이제 직행하게 됩니다. 하면 굉장히 넓은 평원 아래 음, 자, 여기가 바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정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문구인데 독일어로 뭐라 되어 있냐면 아르바이트 이거는 다 영어로 메이크입니다. 메이크. 이거는 free. 아르바이트는 우리 여러분 많이 쓰죠? 알바라는 용어? 알바라는 용어가 원래 독일어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뜻은 노동입니다. 노동. 노동이 make free 이제 자유를 줄 것이다. 맨날 이 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끌려 나가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다시 끌려 들어오는 그때마다 보던 문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가 다 이제 어, 이렇게 마을처럼 하나의 마을처럼 돼 있습니다. 지금도 다 가면 보존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인간이 잔인하게 누군가를 가두고 죽여왔는지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 이렇게 철조망이 되어 있어서 이중 철조망입니다. 하나 철조망을 넘으면 또 하나의 철조망이 있는 다 전기가 흘렀던 곳이고 탈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in this barrack에서는 이제 SS 닥터들이나 간호사들이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그들의 엄마를 이 페놀 주사를 주입함으로써 이제 살해했던 곳이다. in this barrack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총알 자국이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총알 자국은 다 뭐냐면 이제 탈출을 시도했던 음, 여기 탈출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거꾸로 서서 총알로 이제 살해당했던 그래서 남들한테는 경고로 여기서 전시되었던 곳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재밌게 읽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 이 프리모 랩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실제로 갇혀서 수용되었던 어, 수용당했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프리모 랩이라는 사람이고 읽어보면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 또 이 프리모 랩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여기 살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가장 순수했던 정말 누군가를 이용하지 않고 순수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 다 죽었고 내가 여기 살아 돌아온 이유는
나는 굉장히 비열하게 행동했고,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이 좀 충격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사실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이라든지 위안부 이런 것들은 위안부는 특히 우리가 뭐 한국사에서 다 배울 것이고, 중국에서도 난징 대학살, 약 30만 명의 이 난징이라는 곳이 굉장히 점령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본군들한테. 그래서 이 도시를 점령하고 나서 일본 장군이 3일 동안의 어떤 자유시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본군들이 이 난징 시민들을 학살하고, 성적인 폭력을 가하고, 이제 그러면서 30만 명이나 되는 중국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국제연합이라는 것을, 유엔이라는 것을 결성하는데, 우리 국제연맹 때는 이제 몇 가지 한계가 있었죠? 군사력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평화유지군이라는, 이 유엔은 군대가 있습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연맹의 또 다른 한계점이 뭐가 있었냐면, 미국이나 소련 같은 강대국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런 강대국들도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너무 강대국들이 있다 보니까 이 강대국들의 권한이 너무 큽니다. 이 다섯 개의 상위 미사국이라고 하는데, 이 다섯 개가 뭐냐면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이렇게 다섯 개국입니다. 이 다섯 개국은 이 유엔에서 결의한 이 안보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 안전보장이사회 이런 어떤 국제적 갈등에서 어떤 우리가 사안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이걸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혼자 하나의 힘으로. 그래서 모든 유엔 국가들이 떤 국가를 이제 못하게 하자라고 결정을 해도 이 중에 한 나라만, 다섯 개 중에 한 나라만 이걸 반대한다라고 하면 그걸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위 미사국들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어떤 단점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 유엔에 가입되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국제연맹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발휘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